이 빈칸에 들어갈 부분이 어떤 문법적인 특징을 갖는가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1번 같은 경우에는 앞에 The Chief Financial Office, 우리가 보통 CFO라고 하거든요. 네. 그 회사에는 CEO가 있는데 CEO는 최고 경영자라고 해서 Chief Executive Officer라고 해서 최고 경영자고요. 네. CFO는 최고 재정 담당자라고 해요. 오. 네, 그래서 CEO, CFO를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빈칸에는 우리가 동사 자리라는 게 보이죠. 그러면 이 동사를 판단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뒤에 따라붙는 부사절, 예를 들면 before부터 뒷부분에 나오는 어떤 동사의 시제라던가 그랬을 때 before it was approved, 여기 동사 스통태시제 있고요. At the board meeting last Friday, 과거 부사구가 보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 뒤에 여기 목적어 자리에 있는 firm's budget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예산. 그 회사의 예산, 비용이라고 하는 예산이요? 거거든요. 회사의 예산이나 비용을 revise는 무슨 뜻이죠? 몰라요. 이거하고도 같은 뜻이에요. modified나 fixed라고 해서 수정했다는 뜻이에요. 수정하다. 네. 이거 그러니까 배워봤는데. 네, 분명히 배워봤어요. 고치다, 수정하다라고 할 때 revise라는 단어를 배워봤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 이제 동사 자리에 들어가는 걸 선택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기본적인 문맥이 나왔을 때 뭘 보고 판단하나? 뒤에 따라오는 부사절의 어떤 시제를 보고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네. 이게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근데 이거를 한 번만 보면은 계속 까먹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어떤 사람은 10번까지도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10초 안에 판단하면은 1분이면 6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굉장히 빠른 거지. 그러니까 이런 판단을 순식간에 내릴 수 있는 게 은빈이가 파트 5, 6, 7을 빠르게 풀어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전략이 될 수 있는 거죠. 문장의 해석만큼 중요한 게 문장의 구조를 보는 것.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모르는 단어는 없을까요? 어프루브가 승인하다라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승인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회사의 경비가 회사의 비용을 예산을 고쳤다. 그것이 그 위원회 미팅, 보드 미팅에서 승인받기 전에 앞서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죠.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아니요. 그러면은 이제 102번에서는 은빈이가 왜 허를 골랐는지를 한번 선택해 봅시다. 어떻게 분석하면 가장 빠를까요? 근데 이거는 그 윌슨의 오피스니까 네. 그냥 헐 오피스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뭐 판단의 근거는 딱 하나밖에 없죠. 주체, 주어가 있고 주어가 있을 거다, 어디에 그리고 이 주어와 수일치를 시키는 건데 인칭대명사의 수격, 그녀의 사무실에 이렇게 가는 거겠죠. 네. 우리가 이제 인칭대명사와 관련해서 문제가 만약에 나오는 경우에는 확인할 게 주어라던가 목적어라던가 또는 전치사 뒤에 나오는 인칭대명사 목적격 이 세 가지만 확인하면 틀리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모르는 단어가 하나 있을 법한데 expedite 무슨 뜻일까요? 몰라요. 이런 단어를 여러 차례 봐야 되는데 더 신속하게 처리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얘를 동사 구로 바꾸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speed up 이런 단어들로 바꿀 수도 있어요. 이거하고 비슷한 단어가 expedition이라는 단어 나오잖아요. 그 공유운과 누가 선전 나오는 거. 디스커버리 expedition 할 때 그때 expedition은 탐험이나 원정이거든요. 탐험 원정 이런 거 말할 때 expedition이라는 단어도 쓰기도 해요.
근데 그 익스페디션은 탐험 그건데 왜 익스페디트 저건 더 신속하게 처리하나요? 여기 이제 다른 명사의 뜻이 뭐가 있냐면 빠르게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짧은 여행하는 거를 익스페디션이라고도 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보통은 긴 여정이라고 할 때 journey란 단어를 써요. 네, 우리가 trip이라는 단어가 있고 travel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네. trip이라고 할 때는 school trip, field trip 해서 하루나 당일치기 정도의 짧은 여행이라면 travel은 2, 3일 이상의 여정을 말하죠. 전이라고 할 때는 막 한 달, 두 달, 세 달, 1년도 전이라고 할 수 있어. 긴 여정. 그러면 익스페디션이 탐험이나 원정이라는 뜻도 있지만 탐험이나 원정이라는 뜻 말고도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은빈이가 빨리 제주도 갔다 오는 거야. 출장? 그러니까 비즈니스 트립하고 또 비슷한 개념으로 쓸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는 여기 부분을 좀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in order to expedite the progress of the company's expansion plan 회사의 확장 계획의 그 progress라고 하면은 발전, 진보 이런 뜻인데요. 그것을 더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윌슨 씨가 그녀의 사무실에 있을 거야. 누구랑요? 모든 임원들이랑 내일 하루 종일. 여기서 executives가 회사의 중역 이상의 임원진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CEO가 Chief Executive Officer 할 때 이 E가 바로 요 임원들, 중역진. 이게 토익 토플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죠. 배경은 괜찮죠? 네, 네, 103번으로 바로 가볼까요? 103번에서 보면 세러머니라고 하는 게 어떤 의식 같은 걸 말하잖아요. 네. 그래서 앞에 보면은 Annual Award Ceremony 들어가는데 이때는 퀸스 대학교의 정례, 연례, 이게 이제 연례란 뜻이고요. Annual이란 뜻이 시상식이 되겠죠, 그죠? 여기서는 단어와 관계되는 건데 명사들이 이렇게 award ceremony라고 할 때 우리가 award meeting 이렇게 말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award 자체가 어떤 상의 의미를 갖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수상 의식 의례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하고 헷갈리면 안 되는 게 ritual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얘는 이제 종교적인 의례라든지 의식을 말할 때 ritual이라고 보통 써요. 일반적인 시상식은 award ceremony를 주로 쓴다. 얘는 이제 어법적인 것보다는 단어와 관련된 그런 파트가 돼요. 101번부터 시작할 때 가장 편안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104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접속사와 연결어 그 전치사까지 보이는데 왜 after를 선택해 줘야 될까요? 라스트 이어 작년에 음, 저게 만들어졌으니까 음, 음, 음. 더 쉬워졌다 이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104번 같은 경우에서 가져갈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것들을 꼭 가져가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먼저 before하고 after 이 두 가지만 놓고 먼저 보면 이 before하고 after 둘 다 접속사의 기능도 수행하고 전치사의 기능도 수행하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after가 여기 들어가게 되면 얘가 주어죠. 얘가 주어, 동격 주어고 was built last year 해서 작년에 만들어졌다. 총알기차 X2000이 작년에 만들어졌다. 그 이후에 그러면 스웨덴까지 비즈니스 트립 가는 게 훨씬 더 쉬웠다라는 거죠. 네. 얘네 말고도 since나 as 그리고 until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전치사의 기능도 할 수 있고 접속사의 기능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만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 작년에 건설되었군. 그 이후에 스웨덴까지 가는 게 훨씬 쉬워졌군. 여기 비즈니스 트래블이라고 안 그러고 비즈니스 트립이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루에서 3일 정도 되는 짧은 여정이니까. 그럼 여기에 익스페디션 넣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돼요. 당연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트립 대신에 expedition 같은 게 나와도 비즈니스 트립 또는 비즈니스 트래블, 비즈니스 expedition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다 확장될 수 있겠죠.
토플 토익에서 또 하나 은빈이가 기억해야 되는 게 어휘의 의미거든요. 이게 이제 의미가 문맥에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명사적인 어휘를 판단할 때는 그 전반적인 전체 문장의 세트로 기억해 두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자, 105번에서는 뭘 판단하는 문제라고 기억나나요? 이런 게 대표적으로 이제 품사 판단하는 거죠. 단어의 품사를 판단할 때 얘는 부사고, 얘는 동사고, 얘는 명사고, 얘는 형용사인 거죠. 그랬을 때 여기 membership payment라고 하는 명사가 뒤에 따라 붙었죠. 그죠? 그리고 여기 앞에 인칭대명사 소유격, 당신의 어떠어떠한 멤버십 지불 이렇게 되겠죠. 이제 이런 품사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게 혹시 지난번에 배웠던 거 이거 기억나요? 조동사와 주어가 있어요. 조동사하고 뭐 동사 원형 또는 have, had, pp 요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 대표적인 거 뭐 있죠? 하나 있다 그랬잖아. 여기 들어갈 수 있는 품사 하나 있다 그랬잖아. 하나. 기억 안 나는구나. 부사예요. 부사. 조동사나 동사 원형 사이에 또는 have pp나 had pp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부정사 말고 부정어 말고 부사라고 하는 게 유일하게 들어가거든. 그렇다면 이 자리, 이 지금 블랭크 이 자리는 형용사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명사를 꾸며주는 거. 그렇죠. 명사를 꾸며주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앞에 여기 인칭대명사의 소유격이 있잖아. 소유격 인칭대명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얘가 이제 명사로 향하고 있는 거거든. 그럼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지금 부사, 동사, 명사, 형용사 중에 얘 하나만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면 문장은 바뀔 수 있잖아요. 이제 문장은 바뀔 수가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의 품사는 정해져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토익의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품사로 판단할 수 있는 거는 독해보다는 부사로 보여. 동사, 명사, 여기 형용사 자리야. 이렇게 판단해서 뒤를 자신 있게 5초 내에 골라주는 거예요. 요거 독해하고도 연관되니까 한번 해석해 볼까요? 당신의 멤버십 페이먼트 이게 이제 그 우리가 보통 연회비 낸다라고 하거든요. 연회비. 신용카드 같은 걸 개설하면 1년에 얼마씩 내는 거 이런 걸 멤버십 페이먼트라고 해요. 당신의 연회비를 $70 정도 되는 연회비. 근데 중요한 건 이니셜이라는 단어가 해석에 들어가야 되는. 이니셜이면 중요한이라. 이때는 초기, 처음은. 초기. 만약에 당신의 만약에 은빈이가 미국을 갈 거야. 미국 갔다 온 적 있어요? 아니요. 그러면 이제 미국을 안 갔다 오고 미국을 가려면 초기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 쓰는 게 이제 your initial plan to trip to US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초기의 처음의 계획이라든지 프로젝트 같은 거. 이니셜 프로젝트라는 표현도 토익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다음에 초기에 아까 비용이 있었죠. 예산 비용. 초기 예산? 이런 거 처음에 이제 세웠는데 나중에 리바이즈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은빈아 토익은 시스템이야. 단어들에 묶인 거라든지 단어들의 쓰임이 우리가 비즈니스에서 다 쓸 수 있는 거고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수능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도 항상 배운다라고 보면 되거든. 그래서 실제로는 토익을 공부하고 있지만 이게 은빈이의 어떤 문법적인 거나 단어, 어휘라든가 아니면 문장을 보고 빠르게 판단하는 걸 굉장히 많이 도와줄 수가 있어요. 어떤 상암고 고3 언니 같은 경우에는 요거 은빈이가 풀어본 요 테스트를 봤을 때 처음에 300, 400밖에 안 나왔거든. 근데 5번 반복했어. 5회 반복을 했는데 몇 점까지 올라갈게? 토익이 처음에 350점에서 시작 거의 막 400도 안 되는 점수니까 개 실망했었는데 5번 반복하고 나서 880 나와서 880. 이 5번 반복하는 기간이 여기다가 3을 곱해봐. 15지. 네. 15개월이면 1년 3개월 걸린 거거든.
네. 1년 3개월 만에 2, 3개월에 한 번씩 봤을 때 400점도 안 되는 점수에서 이만큼 올렸다는 건 거의 기적의 스코어거든. 근데 그 언니가 공부한 건 시스템을 외운 거야, 시스템을. 근데 지금 은빈이는 800점 플러스 마이너스란 말이야, 점수가. 네. 800 플러스 마이너스에서는 이렇게 시스템적인 것만 공부하면 900점 그냥 넘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나는 한 1년 정도를 예산을 잡고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해야지 이러면은 오히려 공부에 방해가 되니까 은빈이는 학교 공부도 하면서 토익을 하는 거잖아. 이럴 때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휘라든지 어떤 기본적인 베이스는 영어에서 똑같다라는 거를 자꾸 명심하고 마음속에 새겨놔야 돼. 그러면 어휘도 굉장히 풍부해질 수 있거든. 자, 이런 게 이제 어휘 판단이에요. 요거는 독해부터 한번 해보세요. 106번 같은 경우 정확하게 직독직해로 해서. 데트로이트 뭐예요? 어디예요? 자, 배경 지식이요. 미국 동북부의 자동차 생산 도시예요. 디트로이트 하면 자동차라든지 중공업 관련으로 굉장히 유명한 북동부 도시예요. 디트로이트는 왠지 디트로이트에 있는 그 오래된 공장은 리노베이티드 하면 개조됐다? 자, 개조 맞죠? 개조되었다. 네, 개조되었다. 근데 once가 붙었잖아. 그러면 얘가 지금 어떤 의미를 갖는 거야? 된 이유로? 된 이후로 봐도 되고요. 그거는 이제 since하고 비슷한 의미이고요. 여기서는 일단 뭐뭐 된 이후에. 그러니까 여기서 그 디트로이트의 오래된 공장이 개보수된 이후에 그 다음에 제조 과정 모든 제조하는 과정이 35%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네, 정말 잘 해석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문제가 없어요. 자, 커맨디드 무슨 뜻입니까? 모르겠어요. 우리가 recommend라고 하면 네. 권고하다, 권하다 이런 뜻이죠. 네. 얘가요, 추천하다, 권하다, 칭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recommend가 우리가 권하다라는 말로 쓰는데 그냥 command 해도 돼요. 그러면 RE가 붙으면 다시 권하는 거겠지.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네. thrived는 번성했다는 뜻이거든요. 네. eradicated는요, 근절하다, 뿌리 뽑다 이런 뜻이에요. 근절하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흡연자들을 근절하다, 뿌리 뽑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커맨드가 칭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걸 지금 은빈이밖에 모를 거야. 다른 애들은 모를 거야. 근데 얘하고 똑같은 뜻이 되는 거야. compliment. 이때는 칭찬하다의 의미고 그냥 추천하다, 권하다도 되는 거야. 근데 왜 recommend 된다고요? 꼭 해보라고 다시 추천하고 권하는 거니까요. 그러네요.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얘가 인정을 받다라는 뜻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여자 아이돌 그룹이 은빈이의 호감을 받다, 호감을 얻다 이런 뜻도 돼요. 그게 얘의 다 전반적인 뜻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뭘 판단하는 문제였지? 106번에서는요? 어휘력? 네, 얘는 진짜로 어휘력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골랐는데 다른 걸 몰라가지고 헷갈린다면 내가 확실하게 골랐다는 것만 자신감 있게 잡아내면 문제없이 맞출 수가 있는 거죠. 네. 어때요? 101번부터 106번까지 어떤 어법, 단어의 품사를 보는 것도 있고 어휘력을 보는 것도 있잖아요. 네. 여기서는 진짜 30초, 하나의 30초도 아깝다라고 볼 수 있어야 되거든.
그렇게 하다 보면은 훨씬 더 빠르게 풀 수 있고 시간이 남는 게 정상이 될 수가 있어요. 자, 107번은 뭘 판단하는 거죠? 문장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뭘 판단하는 문제예요. 연결 접속사? 여기 이 자리가 접속사의 자리는 아니죠. 아니 연결사? 아닌가요? 뭐지? 여기 이 자리, 여기 부사? 이 그렇지. 그러면 여기 already라고 하는 건 이미 벌써잖아요. 네. 얘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원래는 여기 지금 부정관사가 보이잖아. 네. 여기 부정관사의 어순 하나 알려주자면 관사, 부사, 형용사, 명사. 관부형명이 기본 어순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부정관사가 있는데 여기 지금 부사가 같단 말이야. 이 already라고 하는 녀석은 이 자리의 부사일까 다른 부사로 쓰였어. 다른 부사. 다른 부사로 쓰인 거야. 예를 들어서 a very smart girl 이렇게 할 때는 일반적인 부사가 형용사를 수식해 주는 거잖아. 네. 근데 여기서는 이미 벌써 한 명의 주도적인 공헌자이다 이런 식으로 뒤에 그냥 관사, 분사, 형용사, 명사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순이 뒤바뀔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2번 얘가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원스는 그냥 말이 안 돼요. 한 번 또는 일단 뭐뭐 하거나면 이렇게 쓰이죠. 예는요? 네. 아직 이것도 아니다인데 아직이네. 얘 어떨 때 써야 되죠? 아직 뭐 안 했을 때. 그 다음에 while은요? 접속사니까 말도 들어갈 안 수 돼요. 없겠죠. 그죠? 그러면 앞부분에서 얘를 보고 판단하려고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거든. 비록 she has been on the finance team for only 2 months. 단지 두 달밖에 2개월 안 정도만 재정팀, 회계팀에 있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소위는 이미 한 명의 구조적인 공헌자, 기여자이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앞에 있는 현재 완료 시제와 뒤에 현재, 지금의 상태를 같이 따질 수 있는 것은 already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현재 완료가 앞에 나왔기 때문에. 네. 앞부분에 만약에 현재 완료가 아니고 다른 게 나온다면 이 동사의 세팅도 바뀔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너무 빠르면 얘기하세요. 네. 108번 같은 경우에는 준동사의 형태, 그죠? 준동사 3가지 기억하고 있죠? 준동사의 형태가 부정사나 동명사나 분사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문장을 분석했을 때 요즘에 사람들은 이용한다 컴퓨터를 문장 다 끝나고 얘를 수식해주는 뭔가가 따라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뭐 하기 위해서도 따라올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여기서 B의 to perform은 어떤 형식으로 쓰인 걸까요? 뭐뭐 하기 위해서. 그렇죠. 얘는 우리가 배웠던 세팅 중에서 in order to 동사, 그죠? 네. 그리고 so as to 동사, 동사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복잡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 그럼 대절은 그 복잡한 계산들을 받았죠. That used to take a long time. 긴 시간이 걸리곤 하는 복잡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언제요? When calculated manually. 여기서는 when이라고 하는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여기 이제 접속사 부사, 접속사 분사 구문이라고 하시면 돼요. manually 무슨 뜻이에요? 이거 아는데. 우리가 automatic하고 반대로 manually 하면요. 수동적으로? 수동으로 또는 손으로 이런 식이에요. 여기 컴퓨터는 무슨 뜻인지 알죠? 네. 컴퓨시 계산하다예요. 컴퓨터는 계산하는 사람들이죠. 네. 1960년대 IBM에서 계산하는 컴퓨터를 정확하게 해서 우주 개발하는 데 사용하기 전까지는 주로 미국의 흑인 여성들이 이 계산하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아닌가? 영화 히든 피겨스에 보면 네. 맞아요. 히든 피겨스에 보면 위대한 흑인 여성들이 나오죠. 맞아요. 왜 흑인 여성들이 계산을 했을까요? 백인들은 그런 걸 싫어했나요? 네, 엄청나게 힘든 작업이었죠.
그러니까 흑인들 시켜서 밤새서 계산하게 시켰죠. 그런데 이제 IBM 컴퓨터가 나오면서 이 히든 피겨스에 나왔던 위대한 아줌마들, 우리의 흑 누나들이 그죠? 네. 네. 흑인 누나들이 이 IBM 컴퓨터를 관리하는 관리직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컴퓨터가 이런 개념으로 계산하는 기계로 바뀌게 된 거예요. 음, 멋있다. 어, 은빈이도 더 멋있는 사람이 될 거잖아요. 아침잠을 이겨내고. 은빈아, 선생님한테 토익 이거 단순히 방법적인 것만 배운다 생각하지 말고 은빈이의 네. 어떤 지식도 해박하게 넓히고 여러 가지 네. 상식에 대한 부분도 가져가야 토익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자, 109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만나게 되는 상관 접속사에서 나오는 뭐 neither A nor B, either A nor B 같은 경우인데요. 여기 네. 지금 or가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얘는 안 되겠죠. 네. both는 and가 나와야 되죠. 네. to는 언제 쓰죠? 그냥 너무 멋있어요. 강조 부사로 쓸 때 to 형용사 나올 수 있죠. 네. 그리고 얘는 앞에 문장의 긍정에 대한 동의 표현으로 맨 문장 끝에 to 나올 수도 있죠. 네. 네, 그래서 여기다 either를 넣었을 때 이거는 한번 해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if부터. 찍독찍해 해보세요. 너가 만약에 ES 에듀케이션 프로그램이 연중 교육 프로그램. 연주 교육 프로그램의 두 번째 후반기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너는 오늘 또는 서명하거나 오늘 설명하거나 아니면 너네 관리자한테 밀어달라고 설명을 해라. 그 지연이나 지체에 대해서 관리자에게 얘기해라. 얘가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배경 내용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배경 내용이나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네. 풀타임 스튜던트가 있고 파트타임이 있거든요. 네. 차이가 뭐냐면 풀타임은 예를 들어서 내가 학기 내에 요구되는 19학점에서 20학점 전체를 신청해서 듣는 걸 풀타임 스튜던트라고 해요. 파트타임 스튜던트는 내가 일하면서 공부해야 돼서 10학점밖에 못 신청해. 그러면 이거의 절반만 하는 거잖아. 네. 그런 경우에 first half, second half로 해서 나눠서 쓸 수가 있거든. 그런 경우에는 학비도 절반으로 들어가고 절반 시간 동안은 일하면서 공부도 절반을 하는 거잖아. 네. 이렇게 됐을 경우에 first half는 들었는데 second half를 아직 등록하지 않았단 말이야. 근데 등록을 해야지만 만약에 외국 학생이 미국이나 영국으로 유학을 갔을 경우에 F1 비자라고 하는 것, 학생 비자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어. 이런 경우에 만약에 은빈이가 가서 I-20라고 하는 걸 받았단 말이야. 네. 이게 이제 I-20를 받게 되면 여기서 이제 F1 비자가 나오게 되거든. 근데 네. F1 비자가 학생으로서 기본적인 어느 정도는 선택을 해놔야지만 계속 유지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게 상실이 안 되도록 이렇게 꼭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용, 배경까지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미국, 영국의 실제 영어에서 쓰이는 표현들이 다 따라온다라는 거거든요. 자, 110번에 나오는 단어, 어휘 판단해야 되는데 여기 앞에 나오는 브리프는 짧은, 간단한이란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형용사 뒤에 당연히 명사가 올 자리고 품사보다는 단어의 어휘를 파악해야 돼요, 의미를. 자, 부의장이 명령했다. 모든 부서의 관리자들에게 하도록 짧은 명사를 뭐에 대해서 그들의 예산 자주 나오죠, 그죠? 네. 다가오는 해, 그러니까 아직 오지 않은 해에 대해서 새해에 다가올 해의 예산에 대해서 짧은 뭘 하도록 프레젠테이션이 발표잖아요. 네. 얘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건데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은 어떻게 주로 쓰일까요? 행정, 경영 이런 거 쓸 때 쓰거든요. 네. 얘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MBA. 우리가 MBA 과정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무슨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과정이니까요. 이때는 마스터 오브 마스터 오브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네, 여기 자주 나와요. MBA라고 하면은 경영 관리 행정 과정의 석사 학위 과정이에요. 오, 멋있.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대학원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게 MBA 과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미국, 영국의 시스템은 버첼러 디그리라고 해서 학사, 그다음에 마스터, MA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PhD, 박사 과정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돼 있거든요. 어레인지먼트는 무슨 뜻일까요? 배열. 정리, 배열 정도의 의미죠. 정리, 배열, 배치 정도. 프로페셔는요? 프로페셔는 전문? 이런 거. 전문직이나 전문 직종 같은 걸 말할 때 프로페셔널이라고 해요. 110번 같은 문장에 나오면 일단 문장 해석하는 거 반드시 한번 해보고 어휘의 의미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네. 111번에서는 판단하는 기준만 알면 되는 거죠. 앞에 주어 동사가 있고 as 나와 있어요. 여기서 as는 전치사거든요. 여기까지가 전치사 구예요. 그리고 새로운 문장이 나왔죠. 네.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는 접속사라는 거예요. 네. 왜냐면 앞에 첫 번째 문장과 뒤에 두 번째 문장을 연결해 줘야 되니까. 그러면 접속사가 아닌 so as는 안 되겠죠. 네. 그러면 although, because, whenever 중에 가장 잘 어울리는 거는 얘 뭐뭐 때문에 라고 하는 이유 부사절 접속사가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면 게리슈 미츠는 선택되었다. 새로운 프로젝트의 메인 디자이너로. 왜냐하면 because he was the most suitable, 가장 적합한 후보자이기 때문에. candidate. 이런 거 되게 편안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네. 이제 하다가 보면은 어려운 부분도 문장도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것만 뭐 복잡하지 않게 보면 돼요. 자, 여기는 왜 it라고 하는 소유격 인칭 대명사의 단수가 들어가야 될까라고 본다면 뭘 보고 판단합니까? it's 디테일즈 제럴드 팀 몰라요. 지금 여기 as well as는 뭐뭐뿐만 아니라잖아. 네. 그러면 그 새로운 온라인 예약 사이트가 B가 되고요. 블랭크 디자인이 A예요. 이런 거를 해석하는 능력은 주어는 책임을 맡게 될 것이다. 기술적인 세부 사항들에 대해서. 왜? 그 뉴 온라인 부킹 사이트의 디자인뿐만 아니라 그 뉴 온라인 부킹 사이트에 대해서 이 말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왜 이치를 써야 될까요? 왜? 디테일즈. 얘는 복수잖아. 얘는 복수잖아. 네. 얘가 복수인데 여기에 단수가 올 수 있는 근거는 딱 하나예요. 기술적인 세부 사항들의 책임이잖아요. 철수. 그러면 이 헤럴드 팀이라고 하는 주체가 맡게 되는 것은 이 온라인 부킹 사이트죠. 네. 얘를 하나의 덩어리로 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야. 그 온라인 부킹 사이트의 디자인과 그 온라인 부킹 사이트에 대한 전반적인 세부 사항들. 이해됐어요? 두 가지지. 온라인 예약 사이트의 디자인이 하나 있고 여기 기술적인 세부 사항들이 또 하나가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얘를 따온 거야. 얘를 따온 게 맞는데 앞에 있는 테크니컬 디테일즈는 앞에 B에 붙어 있는 거니까 A는 별개적인 이 온라인 부킹 사이트의 디자인을 말하는 거야. 여기에 이건 쉽게 나온 거고 여기 만약에 이렇게 대열 이렇게 되면 진짜 고르면 큰일 나는 거야. 전 대열 골랐을 것 같아요. 그치. 그래서 이것 때문에 속으면 안 되는. 왜냐면 이 about 전치사가 붙어있는 이 덩어리는 앞에 있는 technical details에 포함된 거고
as well as 뒤는 별개의 다른 하나의 덩어리로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113번은 단어에 대한 의미부터 먼저 파악해 볼게요. 자, clearly. 깔끔하게, 뭐 분명히, 명확하게. emotionally, 감정적으로, extremely, 극도로, dramatically. 놀라울 정도로. 그러면 지금 극적으로, 극도로라고 하는 C하고 D가 비슷해 보이잖아. 네. 왜 이 문장에서 C보다는 D가 더 적절한 걸까를 문맥에서 판단하는 거야. 미스터 피터슨이 고용되었어. 여기도 전치사 뒤에 여기 또 나오죠. 임원. 그래. 중역이나 임원을 말할 때 executive라 했어요. Creative Director of Poly Advertising. 우리가 보통 CD라고 하면요. 그 폴리 광고 회사의 창조라고 해도 되고요. 창의라고 해도 되고요. 이런 우리 회사에서 뭐라고 하냐면 광고 기획팀을 말해요. 기획팀의 감독, 즉 책임자인 거예요. 그러면 왜 business profits, 사업 이득이 have increased, 증가했다는 거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긍정적. 그래서 더 dramatically, 극적으로 증가했다. 이 극도로라고 하는 말은 주로 부정적으로 가는 어감이, 부정적으로라는 게 맞죠. 얘하고 비슷하게 쓸 수 있는 게 빠르게라고 하는 rapidly 같은 거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매우라고 하는 highly 같은 게 들어가도 무난해요. 114번은 어때요, 민아? 이거는 쉬워요. 설명해 보세요. 뭘요? so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저 샌드 커피스 하래요. 그래야 우리가 너의 신청서를 보시기. 이게 promptly가 즉시로거든요. 네. immediately처럼 너의 지원서를 우리가 신청할 수 있다. 그럼 여기 지금 so가 하는 역할이 뭘까요? 연결하는 기능을 하는데 얘는 접속사예요. 접속사. 우리 선생님이 등기 접속사 설명해 준 적 있죠? 네. 이 6가지가 등기 접속사인데 3가지는 자주 쓰이고 3가지는 좀 덜 자주 쓰이는 거지만 어쨌든 앞에 문장 뭐뭐 해라 그러면 뭐뭐 한다 할 때 원래는 명령문이 나오는 경우에 못 따라오죠? 기억날 거예요. 얘 2개 나오잖아요. 뭐뭐 하면 뭐뭐 하자. 뭐뭐 해라 그러면 우리가 뭐뭐 할 거야. 뭐뭐 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뭐뭐 할 거야. 이런 뜻이잖아요. 네. 근데 so를 쓰는 이유는 그래야만 우리가 너의 지원서를 처리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조금 더 강한 표현이에요. 그럼 여기에 and 써도 된다는 얘기죠? 네. 네, and 써도 무방한데 여기 and가 예문으로 없을 뿐인 거예요. 자, 하나만 더 하고 잠깐 끊었다 갈게요. 115번이에요. 이거 못 판단하는 거라고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문법 중에서도 이 품사 판단이라요. 품사 판단. 그러면 스미스의 음식 캐터링 서비스는 동사 나왔죠? 네. 그러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당연히 부사잖아요? 네. 명사나 형용사나 또 다른 명사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품사를 구분하는 거는 문장을 볼 필요도 없는 게 이 자리만 보고서는 딱 고르고선 넘어가야 된다는 거야. 토플 토익에서 실패하는 친구들 보면은 이 의심병이 진짜 안 좋거든요. 네. 얘는 너무 많은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뜯어서 보고 있어. 그럼 절대 안 되는 질문이에요. 제가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에 조금 더 고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좀 시험을 볼 텐데 지난번에 봤던 것보다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 있거든. 어머. 왜냐하면 난이도를 계속 올리면 나중에는 더 쉽게 느껴져요. 실제 시험을 봤을 때. 근데 다음 주에는 학원 가요? 그게 오늘 결정된다고 하지, 은비는.
맞다. 맞다, 정부에서 맞다. 정부에서 오늘 그거 거리두기 단계 조정한다고 했잖아. 어머, 오늘 벌써 17일인가요? 오늘이 16일. 16일. 대박, 원래 대박. 내일까지인데 저, 이후의 과정을 어떻게 한다. 선생님 지금 예상하기로는 2.5단계 이거 쉽게 풀리진 않을 것 같고. 근데 학원은 할 것 같은데, 왜냐면 항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항의가 많은데 부분적으로 하는데 현재는 동시간대에 9명 이상 못 들어오잖아. 네. 아니면은 강의실당 한두 명밖에 못 들어와. 음, 강의실당 한두 명이면 누구는 오고 누구는 안 오면 이거 완전 개 불공평이야. 맞아요. 은빈아 116번까지 하고 시작. 페이지 끝이니까. 네. 자, starting next week, our local library, 지역 도서관이 will be closed for renovation. 보수하느라고 문 닫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오픈한다. will be PP 형태의 품사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도 PP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네. 얼마큼 쉬고 싶어요? 밥 너 먹고 싶어요. 아침 먹었어, 안 먹었어? 안 먹었어요. 얼마나 걸려?